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35,000불까지 갔었던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RSI 상대 강도 지수를 어느 정도 맞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RSI는 80 정도 됐죠. 어제는 90이었고요. 55에서 60 정도까지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격을 떨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자리를 횡보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횡보를 하면서 RSI를 맞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3,800불, 그리고 떨어진다면 32,000불까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편안하시죠? 그래도 살짝 여유로우시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물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미국이 또 한 번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달러를 찍으려고 하고 있죠.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전쟁과 통화정책, 요 두 개를 가지고 미국은 지금까지 기축 통화국으로서 전 세계를 농락시켰죠. 한 번 더 달러를 프린팅한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또 한 번 하락을 하겠죠. 돈만 필요하면 그냥 찍어버리죠. 우리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기백만 원을 벌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미국은, 그들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프린팅 해버린다. 이렇게 프린팅이 됐던 돈들은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죠. 사람의 몸으로 치면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혹시 지금 추매를 한다거나 단타를 치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살짝 대기하는 게 낫겠죠. 최소한 32,500불까지는 기다려보시고 그때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 드렸죠. 22,800불에서 28,800불 사이가 비트코인을 개미들이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죠.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봤던 분들이 많겠죠. 근데 그때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그분들은 암호화폐 채널을 운영하는 줄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살짝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불이라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살짝. 그런데 그때 비트코인을 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비트TV가 괜찮다 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니까 지금 살짝 또 호기심이 생기시죠. 적어도 제 영상을 1년 이상 2년 동안 봐온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조금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도 뭐 저는 지금 자리도 괜찮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42,000불을 가고 45,000불을 가고 50,000불을 가게 되면 또 지금을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전체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세요. 지금은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벤트죠. 어쨌든 도박판에 나온 돈들은 다시 도박판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도박판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 도박판이 열리는 곳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나마 암호화폐 시장뿐이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은 이제 미국에서 리플 페이먼트 OD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ODL 거래를 한다는 건 꽤 리스크가 크죠. 미국은 어쨌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모든 돈의 흐름이 미국에서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국가에서 리플의 원디맨드 리쿼더티 수요 유동성 이 거래가 지속됐지만 결국 미국이 ODL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계 어느 곳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XRP를 가지고 ODL 거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플과 업홀드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은 미국 내에서 XRP 판매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미국에서 사용이 돼야 되겠죠. 달러가 뿌려지듯 XRP가 뿌려져야 되겠죠. 뭐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사카 NFT 세계 엑스포 리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죠. 호재거리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리플의 최근 업홀드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70개 시장에 걸친 지불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55개 이상의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 결국 업홀드와의 파트너십은 미국에서
이제 XRP를 가지고 5대1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업홀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184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200개 이상의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다중자산 디지털 통합 플랫폼. 결국 모든 돈이 이곳을 통해서 익스체인지 흐르고 바뀌고 뿌려지고,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또한 이런 호재 또한 계속해서 축적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의 이슈에 의해서 폭파하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한국에서는 XRP가 왕이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XRP를 많이 갖고 있다. 비트TV 때문일까요? 초기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제가 XRP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 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도 유튜브를 열게 되면 한국 유튜버 거의 70% 80%가 XRP 이야기만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XRP를 좋아하는 이유는 금융 그리고 실용성, 먹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결국 먹을 수 있는 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강국에서 좋아하는, 사랑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세계화가 가능하죠. 디지털 컨텐츠 생태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험 테스트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리는 정의는, 명제는 대한민국에서 뜨면 곧 세계화가 되더라 라는 해답을 갖고 있죠.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5층을 들어가도, 산 꼭대기를 올라가도, 바닷속에 들어가도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이겠죠. LTE 강국,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조급해하는, 불안해하는 첫 번째 요소,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거나 두 번째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을 때 라고 합니다. 어쨌든 비트TV 때문인지 다른 유튜버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비트코인보다 XRP가 왕이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재판이 11월 9일 지금 벌금, 합의 요런 걸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 대한 데이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었죠. 저는 항상 미국의 각본, 미국의 시나리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그들의 선택지는 결국 비트코인이 아닌 XRP일 거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죠. 결국 SEC는 벌금으로 증권거래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삥을 뜯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합의금 7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치면 거의 1조 가까이 되죠. 그런데 지금 리플은 이미 법적 비용으로 2억 달러 정도를 소모했죠. 근데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깎겠죠. 제 생각에는 4억 달러 정도, 3억 달러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본다면 그 정도 가격 선에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그래왔듯 SEC는 기업을 통해서 삥을 뜯어왔기 때문에 과연 이 합의를 브래드 갈령 하우스가 인정을 할 건지, 우리는 합의는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생각을 계속 관철시킬 건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겠죠. 비트TV는 어쨌든 6월에서 10월 암호화폐 시장이 괜찮을 거란 이야기 했고, 특히 비트코인과 XRP에게 큰 이벤트가 생길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은 역시 반등을 보였고, 제 생각에는 XRP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솟구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걸 왜 그렇게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하게 했는지, 결국 삥 뜯으려는 그들의 노력들, 그리고 리플 측에서도 SEC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합의금을 낸 만큼 SEC를 활용하면 되겠죠. 돈이란 건 벌려면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합의금을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SEC에게 더 많은 걸 가져오면 되겠죠. 제가 예전에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리플 XRP의 횡보는 더 높게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관이 SEC라는 이야기를 했죠. 너무 게리 겐슬러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시고 SEC의 위상을 높여주면서 충분히 SEC를
XRP, 리플의 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블록체인 금융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전통 금융의 데이터, 전통 금융이 갖고 있는 역사를 인풋해야만 완벽하게 떡상, 투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걸으세요. 딱 걷기 좋은 날씨죠. 지금 혼자 걸으세요. 제 영상 들으시며 걷지 마시고 그 어떤 음악도, 그 어떤 유튜브 영상도 듣지 마시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야 머리가 맑아집니다. 바람소리, 낙엽소리, 신이 주신 가장 소중한 공짜인 것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아가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현답을 가져다 줍니다. 물어보세요. 나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TV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그분 모두가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35,000불까지 갔었던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하고 있죠. RSI 상대 강도 지수를 어느 정도 맞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RSI는 80 정도 됐죠. 어제는 90이었고요. 55에서 60 정도까지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격을 떨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자리를 횡보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횡보를 하면서 RSI를 맞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3,800불, 그리고 떨어진다면 32,000불까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편안하시죠? 그래도 살짝 여유로우시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물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미국이 또 한 번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달러를 찍으려고 하고 있죠.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전쟁과 통화정책, 요 두 개를 가지고 미국은 지금까지 기축 통화국으로서 전 세계를 농락시켰죠. 한 번 더 달러를 프린팅한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또 한 번 하락을 하겠죠. 돈만 필요하면 그냥 찍어버리죠. 우리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기백만 원을 벌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미국은, 그들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프린팅 해버린다. 이렇게 프린팅이 됐던 돈들은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죠. 사람의 몸으로 치면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혹시 지금 추매를 한다거나 단타를 치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살짝 대기하는 게 낫겠죠. 최소한 32,500불까지는 기다려보시고 그때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 드렸죠. 22,800불에서 28,800불 사이가 비트코인을 개미들이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죠.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봤던 분들이 많겠죠. 근데 그때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그분들은 암호화폐 채널을 운영하는 줄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살짝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불이라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살짝. 그런데 그때 비트코인을 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비트TV가 괜찮다 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니까 지금 살짝 또 호기심이 생기시죠. 적어도 제 영상을 1년 이상 2년 동안 봐온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조금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도 뭐 저는 지금 자리도 괜찮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42,000불을 가고 45,000불을 가고 50,000불을 가게 되면 또 지금을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전체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세요. 지금은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벤트죠. 어쨌든 도박판에 나온 돈들은 다시 도박판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도박판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 도박판이 열리는 곳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나마 암호화폐 시장뿐이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은 이제 미국에서 리플 페이먼트 OD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ODL 거래를 한다는 건 꽤 리스크가 크죠. 미국은 어쨌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모든 돈의 흐름이 미국에서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국가에서 리플의 원디맨드 리쿼더티 수요 유동성 이 거래가 지속됐지만 결국 미국이 ODL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계 어느 곳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XRP를 가지고 ODL 거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플과 어펄드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은 미국 내에서 XRP 판매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미국에서 사용이 돼야 되겠죠. 달러가 뿌려지듯 XRP가 뿌려져야 되겠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사카 NFT 세계 엑스포 리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죠. 허짓거리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리플의 최근 어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70개 시장에 걸친 지불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55개 이상의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 결국 어폴드와의 파트너십은 미국에서 이제 XRP를 가지고 ODL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폴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184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200개 이상의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다중자산 디지털 통합 플랫폼. 결국 모든 돈이 이곳을 통해서 익스체인지 흐르고 바뀌고 뿌려지고,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또한 이런 호재 또한 계속해서 축적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의 이슈에 의해서 폭파하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한국에서는 XRP가 왕이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XRP를 많이 갖고 있다. 비트TV 때문일까요? 초기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제가 XRP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 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도 유튜브를 열게 되면 한국 유튜버 거의 70% 80%가 XRP 이야기만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XRP를 좋아하는 이유는 금융 그리고 실용성, 먹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결국 먹을 수 있는 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강국에서 좋아하는, 사랑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세계화가 가능하죠. 디지털 컨텐츠 생태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험 테스트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리는 정의는, 명제는 대한민국에서 뜨면 곧 세계화가 되더라 라는 해답을 갖고 있죠.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5층을 들어가도, 산 꼭대기를 올라가도, 바닷속에 들어가도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이겠죠. LTE 강국,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조급해하는, 불안해하는 첫 번째 요소,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거나 두 번째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을 때 라고 합니다. 어쨌든 비트TV 때문인지 다른 유튜버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비트코인보다 XRP가 왕이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재판이 11월 9일 지금 벌금 합의 요런 걸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 대한 데이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었죠. 저는 항상 미국의 각본, 미국의 시나리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그들의 선택지는 결국 비트코인이 아닌 XRP일 거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죠. 결국 SEC는 벌금으로 증권거래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삥을 뜯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합의금 7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치면 거의 1조 가까이 되죠. 그런데 지금 리플은 이미 법적 비용으로 2억 달러 정도를 소모했죠. 근데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깎겠죠. 제 생각에는 4억 달러 정도, 3억 달러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본다면 그 정도 가격 선에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그래왔듯 SEC는 기업을 통해서 삥을 뜯어왔기 때문에 과연 이 합의를 브래드 갈령 하우스가 인정을 할 건지, 우리는 합의는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생각을 계속 관철시킬 건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겠죠. 비트TV는 어쨌든 6월에서 10월 암호화폐 시장이 괜찮을 거란 이야기 했고, 특히 비트코인과 XRP에게 큰 이벤트가
생길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은 역시 반등을 보였고 제 생각에는 XRP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솟구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걸 왜 그렇게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하게 했는지 결국 삥 뜯으려는 그들의 노력들 그리고 리플 측에서도 SEC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합의금을 낸 만큼 SEC를 활용하면 되겠죠. 돈이란 건 벌려면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합의금을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SEC에게 더 많은 걸 가져오면 되겠죠. 제가 뭐 예전에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리플 XRP의 횡보는 더 높게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관이 SEC라는 이야기를 했죠. 너무 게리 겐슬러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시고 SEC의 위상을 높여주면서 충분히 SEC를 XRP 리플의 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블록체인 금융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전통 금융의 데이터, 전통 금융이 갖고 있는 역사를 인풋해야만 완벽하게 떡상, 투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걸으세요. 딱 걷기 좋은 날씨죠. 지금 혼자 걸으세요. 제 영상 들으시며 걷지 마시고 그 어떤 음악도 그 어떤 유튜브 영상도 듣지 마시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야 머리가 맑아집니다. 바람소리, 낙엽소리, 신이 주신 가장 소중한 공짜인 것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아가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현답을 가져다 줍니다. 물어보세요. 나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TV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그분 모두가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